안녕하세요, 테슬라 주주 여러분. 오늘 가장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할 핵심은 바로 옵티머스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 옵티머스가 결국 가난을 끝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로봇이 무슨 가난을 끝내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지만 그 원리를 들여다보면 납득이 되실 겁니다. 핵심은 인위적인 결핍을 없애는 겁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언제나 접근성이 모든 것을 결정을 했는데, 돈이 많은 사람들은 최고의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훌륭한 선생님에게 배우고 숙련된 사람들의 노동력을 사서 시간을 벌었습니다. 반면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죠. 특히 건강 문제나 갑작스러운 사고는 가난한 집안을 순식간에 파산으로 몰아넣고 그 고통이 대물림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옵티머스가 보급이 되면 세상이 바뀝니다. 수년간의 훈련이 필요한 정교한 수술, 누군가의 손길이 꼭 필요한 간병, 힘든 건설 현장이나 매일 반복되는 가사노동을 2에서 3만 달러, 약 3에서 4천만 원 정도면 살 수 있는 로봇이 대신하게 됩니다. 뇌수술 같은 엄청난 비용이 드는 수술도 미래에는 기술적 비용만 내면 로봇이 완벽하게 해낼 수가 있죠. 일론 머스크는 정부가 운영하는 의료 시스템을 운전면 일론 머스크는 정부가 운영하는 의료 시스템을 운전면허 시험장 같은 이사라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답답하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뜻이죠. 대신 AI인 그록과 로봇인 옵티머스가 결합해서 전 세계 어디서든 누구에게나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부자들만 누리던 그 강력한 도구들을 모든 사람이 가지게 되는 것, 이것이 테슬라가 꿈꾸는 진정한 평등이자 가난을 끝내는 방식입니다. 이 제품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리는, 그리고 가장 거대한 제품이 될 것이고, 테슬라 시가총액을 10조 달러 이상의 기업으로 만드는 핵심 엔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2025년이 자율주행과 로봇의 가능성을 맛을 보는 해였다면, 2026년은 테슬라의 모든 혁신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대전환의 해가 될 것입니다. 주주들이나 테슬라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2026년에 예정된 굵직한 계획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째로 사이버캡의 본격 양산입니다. 여러분, 핸들도 없고 페달도 없는 차가 도로를 달리는 모습이 바로 2026년의 현실입니다. 테슬라는 사이버캡을 통해서 이동의 비용을 버스 요금 수준으로 낮추려고 하고 있죠. 두 번째는 비감독 FSD의 완성입니다. 지금은 운전자가 전방을 주시해야 하지만 2026년에는 차 안에서 책을 읽거나 잠을 자도 되는 완벽한 자율주행 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서 자동차가 스스로 돈을 벌어다 주는 수익 창출 자산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옵티머스 버전 3의 공개입니다. 지금까지 옵티머스가 걸음마 단계였다면 버전 3는 실제 가정과 공장에서 즉시 투입돼서 복잡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의 완성도를 보여줄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옵티머스가 테슬라의 그 어떤 제품보다, 아니 인류 역사상 그 어떤 제품보다 더 훨씬 큰 가치를 가질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로보택시의 글로벌 확장입니다. 미국 시장을 넘어서 전 세계 주요 도시의 테슬라 자율주행 네트워크가 뻗어나가는 시점이 바로 2026년입니다. 그리고 다섯째는 세미트럭의 본격적인 대량 생산입니다. 물류 비용을 혁신적으로 줄여서 세상의 모든 물건값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 세계 팬들이 목 빠지게 기다리는 테슬라의 신형 로드스터 공개까지 예정이 되어 있죠.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2026년, 엔비디아의 로보틱스 책임자조차 테슬라의 진보 속도에 초현실적이다라고 평가할 정도로 테슬라는 지금 다른 기업과 차원이 다른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AI 기술과 시각 데이터 처리, 그리고 이걸 값싸게 대량으로 찍어내는 제조 능력까지 다 가진 회사는 테슬라가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선을 중국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중국은 지금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의 가장 치열한 전쟁터인데, 그런데 최근 테슬라 차이나의 행보를 보면 아주 흥미로운 점이 발견이 됩니다. 상하이 기가팩토리에서 근무할 저전압 전기 엔지니어를 아주 급하게 채용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들이 맡은 임무는 바로 로보택시의 신경계 역할을 맡을 회로기판을 설계하는 일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로보택시는 단순히 미국에서만 하려는 게 아니라 중국 현지에서 생산하고 서비스를 하기 위한 밑작업이 끝났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테슬라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인 FSD 버전 14가 2026년 1분기면은 중국에 출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고성능 칩인 H200이 중국에 공급되는 시점과 맞물려서 테슬라의 미국에서 이미 완성된 거대 모델을 가져와 중국 도로 상황에 맞춰서 파인 튜닝만 하게 됩니다. 기존 학습량의 약 10%만 써도
한 달 안에 모든 준비를 끝낼 수 있는 압도적인 효율을 갖추고 있죠. 여기에 더해서 중국 정부가 테슬라에게 아주 유리한 판을 깔아주고 있습니다. 2026년 1월부터 중국에서는 세계 최초로 전기차 에너지 소비 강제 표준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제 전기차도 얼마나 전기를 효율적으로 쓰느냐를 정부가 깐깐하게 따지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톤짜리 무게의 SUV는 전기가 15.1kWh 이하로만 써야 되는데 중국의 많은 로컬 브랜드는 이 기준에 맞추지 못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테슬라 모델 Y는 어떻습니까? 이미 전비가 12.2kWh 수준으로 정부 기준보다 무려 20%더 뛰어난 효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규제가 강화될수록 기술력이 부족한 껍데기만 화려한 전기차들은 퇴출당하고 내실이 탄탄한 테슬라의 독주는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테슬라는 이미 미래 법규조차 앞서 나가는 미래지향적 설계가 끝난 상태입니다. 최근 또 하나의 놀라운 소식이 있었죠. 테슬라가 아마존, 오라클과 함께 남미의 볼리비아에 데이터 센터를 짓기로 했다는 뉴스입니다. 왜 하필 볼리비아지 하고 의아해하실 텐데 여기에는 아주 치밀한 지정학적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볼리비아는 전 세계 리튬 매장량이 1위입니다. 약 2,100만 톤으로 전기차와 AI 로봇의 심장인 배터리를 만드는데 없어서 안 된 핵심 원료죠. 그동안 볼리비아는 반미 성향의 정부 때문에 미국 기업들이 접근하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친미 성향의 변화 기류가 감지되자마자 일론 머스크가 가장 먼저 달려가 깃발을 꽂은 것입니다. 데이터 센터 투자는 명분일 뿐 실제 목적은 전기차와 AI 산업의 핵심 원료인 리튬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전초기지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공급망의 가장 밑바닥인 원자재부터 가장 꼭대기인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와 로봇까지 테슬라는 이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수직 계열화를 완성하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들이 배터리 소재값이 올라서 고생할 때 테슬라는 직접 확보한 리튬으로 원가 경쟁력을 더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테슬라가 그리는 풍요의 시대를 뒷받침하는 든든한 기초 체력이죠. 상황이 이쯤 되니 테슬라를 비난하거나 의심하던 월가의 거물들도 태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강세론자 중에 하나인 웨드부시의 분석가 댄 아이브스는 테슬라가 앞으로 로보택시 시장이 무려 75%를 점유할 것으로 파격적인 전망을 내놓았는데 이건 경쟁자가 없다는 소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도로 위의 이동수단 중 4대 중 3대가 테슬라의 네트워크 안에 있게 된다는 뜻이죠. 더 놀라운 것은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의 발언입니다. 그는 일론 머스크를 가리켜 우리 시대의 아인슈타인이라면서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말합니다. 옵티머스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제품이 될 것이며 그 규모는 그 다음으로 큰 제품보다 10배는 더 클 것이다 라고 말이죠. 지금 수주잔고가 3년치나 밀려있는 전력 반도체 시장처럼 미래에는 옵티머스를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테슬라는 이미 그 시대를 위해서 제조 공장을 풀 가동할 준비를 마쳤죠. 맞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엄청난 수의 옵티머스와 AI 서버를 돌릴 에너지는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사실 이 질문이야말로 지금 월가가 가장 공포를 느끼는 지점이자 동시에 여러분께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숨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혹시 3년 전 테슬라 마스터 플랜 3가 발표됐을 때 기억하십니까? 당시 사람들은 일론 머스크가 또 뜬구름 잡는 소리 한다. 지구 전체를 친환경 에너지로 바꾸겠다니 망상이다 라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2025년 말이 된 현재 그 망상이 현실이 되다 못해 공포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지금 월가에서는 반도체 전쟁은 이미 끝났다고 봅니다. 이제 시작된 건 에너지 전쟁이죠. 아무리 비싼 AI 칩을 사도 전기를 꽂을 콘센트가 없어서 공장을 못 돌리는 사태가 텍사스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 사태를 이미 예견을 했습니다. 그가 왜 그토록 스페이스 X의 스타쉽을 발사해서 목숨을 걸까요? 단순히 화성을 가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일론 머스크는 충격적인 해답을 내놨죠. 지구의 전력망으로는 AI를 감당할 수 없다. 답은 우주 데이터 센터다. 지구에는 밤이 있고 구름이 끼지만 우주에는 24시간 365일 쏟아지는 태양광이 있습니다. 그 무한한 에너지를 이용해서 우주 서버를 돌리고 데이터만 지상으로 쏘겠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일론 머스크가 그리는 AI와 에너지의 최종 종착지입니다. 그렇지만 우주 데이터 센터가 완성되기 전까지 앞으로 5년, 10년 동안 우리는 어디에서 전기를 구해야 합니까?
결국 당장은 지구에 있는 전력망을 쥐어짜야 되죠. 왜 이런 위기가 왔는지 제가 확인한 골드만삭스의 리포트를 보시죠. 골드만삭스는 AI가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를 160% 폭증시킬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구글 검색 한 번 할 때보다 챗 GPT한테 질문 한 번 할 때 전기가 무려 10배나 더 듭니다. 전기를 그냥 마시는 게 아니라 그냥 퍼붓고 있는 것이죠. 이게 그냥 보고서상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현실은 더 끔찍한데요. 지금 보신 자료는 25년 12월에 발행된 미국 전력 신뢰성 평가서입니다. 8페이지를 보시면은 데이터 센터 개발이 있는 지역에서 전력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범인을 지목을 했습니다. AI가 전기를 다 빨아먹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프를 보시면은 다른 지역은 잠잠한데 세계 최대 데이터 센터 밀집 지역인 PJM 지역이 수요가 미친 듯이 치솟고 있습니다. 전선이 녹아내릴 지경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걸 뭘로 막느냐? 표를 보시면은 풍력은 마이너스입니다. 그렇다면 유일하게 늘고 있는 것은 배터리죠. 테슬라 메가팩 같은 ESS 뿐입니다. 근데 상황은 생각보다 더 심각합니다. 미국 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습니다. 미국 전력당국 NERC가 최근 최고 등급인 레벨 3 경보를 발령을 했습니다. 순식간에 1만 5천 메가와트, 원전 15개 분량의 전기가 증발을 해버릴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이 경고는 정확하게 테슬라 배터리 시스템을 가리키고 있는데 전력망 안정화를 위해서는 테슬라의 메가팩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지금 이 메가팩을 자체 생산하면서 공장을 풀가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테슬라조차 어쩔 수 없는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테슬라 메가팩 내부 구조도인데 중앙에 PCS 전력 변환 시스템이 보이시죠? 테슬라는 이 장비를 자체 생산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천하의 테슬라라도 절대 혼자서는 만들 수 없는 게 딱 하나 있죠. 바로 이 PCS의 심장에 박혀야 되는 핵심 전력 반도체입니다. 이 작은 부품이 없으면 전력 제어가 불가능해서 거대한 메가팩도 전원을 켤 수 없는 깡통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AI 데이터 센터 붐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 전력 칩의 씨가 말라버렸습니다. 테슬라 메가팩 공장을 24시간 돌리고 싶어도 이 기업의 칩을 안 주면은 공장을 세워야 되죠. 일론 머스크조차도 물량을 더 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는 것이죠. 3년 전 엔비디아가 GPU 칩 하나로 세상을 먹었듯이 앞으로 3년은 이 전력 제어 칩을 만드는 회사가 시장을 지배할 것입니다. 지금 수주 잔고는 3년치가 꽉 찼는데 없어서 못 파는 것이죠. 그런데 주가는 아직 사람들이 전력주라고 하면은 변압기나 전선만 보지 정작 이 핵심 소재 기업은 모릅니다. 테슬라가 오르면 오를수록 이 기업은 그보다 더 가파르게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건 여러 종목을 분산 투자할 때가 아니라 확신만 있다면은 전력주 대장 하나만 잡아야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종목은 아직 시가총액이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유튜브 공개 영상에서 이 종목이다라고 종목명을 공개를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기업 아직 테슬라에 비하면 시가총액이 한없이 가볍습니다. 한꺼번에 매수세가 몰리면 수급이 꼬이고 자칫 세력들의 타겟이 될 수가 있죠. 게다가 지금 에너지 전쟁의 뉴스 하나, 정부의 전력망 정책 발표 하나의 변동성이 큽니다. 제가 영상을 올리는 시점과 여러분이 보는 시점 차이 때문에 자칫하면 물릴 수도 있죠. 유튜브 알림만 믿다가는 이미 버스가 떠난 뒤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독자분과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100% 무료로 정말 간절하게 인생을 바꿀 기회를 찾으신 분에게만 공유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골드만삭스와 미국 정부의 경고가 현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올라타셔야 되시는데 신청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을 클릭하시고 나오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신청 페이지가 나옵니다. 필요하신 내용 체크 후에 전화번호와 함께 제출하기를 눌러주시면 끝입니다. 모바일도 마찬가지인데요. 모바일도 더보기를 눌러주신 다음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똑같은 페이지가 나옵니다. 체크 후에 전화번호와 함께 제출하기를 눌러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을 매수하시면 테슬라로 묵직하고 안정적인 AI 자율주행 성장을 챙기시면서 전력량이 심각해질 때마다 그리고 테슬라 메가팩 수주가 터질 때마다 폭발적인 수익을 내는 양방향 수익 구조를 완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 계좌에 나만의 AI와 에너지 슈퍼사이클 포트폴리오를
완성하시는 거죠. 에너지 전쟁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공급 부족 사태가 터지면은 그때 사고 싶어도 못 사죠. 기회는 지금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